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이제 프리즈와 케아프가 곧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간에는 이 옥션들도 평소에는 준비하지 않았던 같은 작품을 꽤나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옥션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프리즈 프리뷰 같은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몇 개 쭉 올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은 이수경 작가님의 보통 항아리를 하는데 이렇게 코끼리 작품이 있었고요. 우고룬딘의 이렇게 거대한 작품이 있고 또 커윅의 거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통 우고 같은 작품도 이렇게 큰 작품이 아니라 작은 작품이 있는데 큰 거 오랜만에 보고요. 이렇게 층별로 다양한 섹션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위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치야마라고 하는 일본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저도 그동안 판화로만 봤거든요. 터보83이라고 하는 유명 유튜버 컬렉터님의 이제 집에도 이 작가님의 작품이 있고 제가 겐다이 아트페어를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이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이렇게 색이 다양하게 있고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 루이비통하고 박서보 작가님이 콜라보를 했던 가방. 조만간에 루이비통하고 또 박서보 작가님이 콜라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남성 의류 섹션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방 하나 봤는데 700만 원이나 해가지고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고, 아까 1층에서 봤던 우고 말고 이제 새로운 우고인데요. 이것도 보통 판화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원화로 나와 있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든데 원화로 나와 있었고요. 이배 작가님의 붓질, 뭐 40호 붓질은 뭐 자주 봤으니까. 그리고 정광영 작가님의 요 소품 작품도 좀 보였습니다. 이배 작가님의 붓질도 봤지만 요 왼쪽 편도 이배 작가님의 작품이더라고요. 뭐 이배 작가님의 구작인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품인데 시작가가 3천만 원이더라고요. 요걸 3천만 원에 입찰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신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김창렬 작가님의 회기 작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40호 정도 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가님도 또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 서울 옥션이 진짜 아주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저기 유영구 작가님도 잠깐 보이는데 조금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작품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가님들의 작품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외국 작가님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금 신기하긴 했는데 프리즈 때는 이러한 작품들이 평소보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쭉 보게 되면은 정광영 작가님의 작품. 이거는 제가 옛날에 세컨더리에서도 봤던 작품인데 옥션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통 세컨더리에 나와 있는 작품이 저에게 리셀로 들어온 다음에 안 팔리면 옥션에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아쉽죠. 판매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알렉스 카츠의 원화 작품 이렇게 큰 거 본 것도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작품이 이제 유영국 작가님의 백호 작품인데요. 유영국 작가님의 백호 작품 같은 경우는 좀처럼 보기가 힘들죠. 특히 유영국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 관리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깨짐이나 이러한 것들이 유영국 작가님의 작품에 좀 나오다 보니까 큰 작품은 이런 것들이 좀 관리나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유영국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도 그래도 좀 관리가 좀 된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유영국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갤러리가랑 옥션가랑 차이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옥션에서 주로 많이 구매하려고 노력하시죠. 그리고 쿠사마 루이비통 콜라보가 또 있었고 쿠사마 노랑 호박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쵸, 이것도 한 10억 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시토모 나라 작품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시토모 나라 같은 경우는 이따 영상 뒤편에 나오겠지만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섭 작가님의 작품도 나와 있고 이배 작가님의 15 블로부터 작품이 나와 있는데 저 블로부터 작품이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좋다, 깔끔하다, 너무 예쁘다, 반짝거린다라고 느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약간의 스크래치랑 조금 데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옥션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낙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좀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숯이니까 당연히 데미지나 이런 긁힘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보게 되니까 좀 이런 긁힘이 좀 그래도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한 작가님의 요런 작품들. 이유한 작가님의 요런 작품들이라고 해도 벌써 2억이 넘으니까 엄청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박소보 작가님의 대작을 잠깐 지나쳐서 윤영근 작가님의 요 작품. 윤영근 작가님의 작품도 이런 검은색이랑 갈색의 배경이 참 느낌이 좋은데 이거는 검정색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좀 이것도 재미나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배 작가님의 백호 작품. 백호 작품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도상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사람들이 뭐 100% 선호하는 작품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로 낙찰이 될지 궁금하긴 한데 뭐 1.2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뭐 1비딩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저게 선호하는 작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박서부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토모 나라의 전시가 5층에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요시토모 나라 작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용산에서 그 이태원 쪽에 페이스 갤러리에서 이제 개인전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그때만큼이나 작품이 쭉 많더라고요. 요시토모 나라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하는 듯한 작품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약간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가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간단한 그림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림도 이제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시토모 나라 작가님이 거의 그러한 느낌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저 그림이 1,000만 달러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그림이라고 하던데 100억의 기운을 좀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조그만 드로잉도 수천만 원이나 해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통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좀 대형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옥션에 여러분들이 프리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프리즈 프리뷰로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닐 텐데 서울 옥션 여기를 꼭 한번 들려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요시토모 나라 작가님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바라겠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소형인데 겐다이 아트페어, 제가 일본에 아트페어 갔었잖아요. 그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조형물이 엄청 거대하게 있었는데 그거에 약간 축소판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시토모 나라의 그런 인물화도 좋지만 요 강아지가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옥션으로 다시 올라와서 윤병락 작가님의 작품도 있었고요. 이게 또 여담이긴 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선우 작가님의 백호 작품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작품 딱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우구건 작가님의 작품도 있었고요. 그 옆에 있는 김선우 작가님의 또 작품도 있는데 우구건 작가님의 50호 오랜만에 약간 좀 괜찮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비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우 작가님의 이 노을 시리즈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데 이런 은은한 노을 시리즈가 나와서 굉장히 저도 좋게 보고 왔습니다. 뭐 언젠간 노을 시리즈도 한 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기회가 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짜란, 김종학 작가님의 작품도 요렇게럼 볼 수 있었습니다. 김종학 작가님의 소품, 새 같은 경우도 찾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근영 작가님의 저 작품도 인기가 많이 반영이 되고, 문영태 작가님은 좀 요즘 옥션 비딩이 좀 아쉽죠. 제가 아까 또 다시 여기 우구건 작가님, 옥승철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세 점이 시리즈로 이렇게 통통통 있는 작품인데, 옥승철 작가님은 딴 것보다 약간 그 그림의 깔끔함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영태 작가님 이 작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얼마 전에 2007년도 인기 있는 작품, 작가 이렇게 리스트를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그 작가님들이 진짜 지금까지 활동하는 작가님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옥션도 내가 꾸준히 보다 보면은 결국 남아있는 작가님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보고 있는데 뭐 계속 봐봐야 알겠죠. 뭐 2007년, 2013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인기 있던 작가님들을 쭉 바라보면은 진짜 100명 중에 한 10명도 안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가님들을 보는 안목을 뭐 키우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여기 왼쪽 편에 이진우 작가님이 있는데 요즘 좀 인기가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있는데 이진우 작가님의 작품을 모르겠어요. 전 아직까지는 관심이 좀 없는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모르죠. 먼 훗날 또 이렇게 작품을 보고 그때 너가 빨리 눈을 찾아서 샀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하층에 가면은 박영숙 님과 그리고 이유한 작가님의 콜라보 도자기 작품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한 작가님 작품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시리즈가 이런 도자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접시 하나가 보통 1,000만 원, 그 다음에 2,000 초반대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한 작가님의 작품을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도자기 시리즈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도 조금 이렇게 도자기를 바라보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림은 좀 관심이 가는데 이런 도자 작품은 좀 관심이 좀 덜 가다 보니까 아직은 구매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제가 프리즈, 키아프 프리뷰 영상을 한두 개씩 찍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바로바로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제가 정신이 좀 없는데 빨리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끝!